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피난구조 설비를 한번 볼 텐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인명구조기구 있다가. 자, 피난기구부터 볼까요? 그럼 우리가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라고 하는, 자, 여기는 모든 층에 설치하래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강기 같은 경우를 모든 층에 설치하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 그죠? 그러니까 층수로 따졌을 때 우리는 3층에서 10층까지만 얘를 설치합니다. 1, 2층 같은 경우는 그냥 뛰어내려도 된다 그랬죠. 그래도 피난할 수 있습니다. 피난층도 마찬가지. 뛰어내리면 돼, 그냥. 뛰쳐나가면 된다고요. 피난이 가능한 층이니까. 근데 그 외의 층,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3층 이상의 층은 뛰어내렸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아플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데는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3층부터 10층까지 보통 설치를 하고, 11층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완강기 타고 내려오기가. 근데 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뭐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는 뭐 그렇지 않다. 괜찮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괜찮다. 자, 인명기조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4개를 다 설치하는 곳이 있고요.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맞죠? 그럼 여기에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이다. 저는 예전에 그냥 7호 5병 이렇게 외우고 갔거든요. 5병. 여기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이다. 맞죠? 그래서 포함 층수예요. 대신에 여기는 인공소생기가 빠져요. 왜냐하면 인공소생기보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어디 안에는? 병원 안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고,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 이게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관광호텔 중에 7층 이상, 그죠? 거기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만 우리가 설치하는 거고, 병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7호 5병 요거 시험 문제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공기호흡기는 꼭 보십시오 하셨죠? 그래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관. 제가 영화 나오면 보통 수용 인원이 100명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대규모. 지하. 됐죠? 지하. 이것도 그냥 지하 상가로 보시면 돼요. 지하 상가로. 지하 역사. 또 뭐? 지하 상가. 이런 것들. 그리고 CO2인데 호스릴은 제외. 그러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는 곳에 우리가 공기호흡기를 설치한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점포, 지하 이런 애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처음에 볼 때는 이런 거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유도등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뭐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유도표지, 뭐 객성 유도등 나중에 요 정도? 뭐 문화집회, 종교운동. 뭐 유도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라목에 가보면 비상 조명등 나와 있죠? 요거 중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안 보시더라도 요거 터널. 그리고 휴비조에 가보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기호흡기와 유사. 호흡기와 유사하다. 호흡기. 아셨죠? 그래서 수용인원 100명 있고 대규모, 그리고 지하 들어가 있죠. 근데 숙박시설이 조금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CO2는 따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도, 그래서 이 정도 살짝 보시고,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 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는데 이런 곳에 다만 기준. 예전에 제가 이거를 문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 상물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하래. 즉 배수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아닌 뭐를 설치해라?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해라. 기본은 소화용수 설비는 얘로 설치하는 게 맞는 거야, 기본이. 근데 배수 설비가 제대로 없으면 얘를 설치하래요. 그래서 간혹 요거를 물어보긴 합니다. 요거 가끔.
소방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쪽 이제 공무원 시험 말고 자격증 같은 데 가보면 요게 가끔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체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상수도 소형수 설비는 이런 연면적 5,000, 그죠? 지상 노출 탱크 100톤, 뭐 이런 데 이제 설치한대요. 5호 소화 활동 설비. 자, 재현. 그러니까 재현도 최근에 나왔는데 일단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그럼 재현은 이런 문종훈에 설치한대. 문종훈. 근데 여기도 무대부가 나와요. 그죠? 맞죠? 문종훈인데 무대부 바닥 면적이 200이래.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 무대부에 설치하고, 그리고 그때 이것도 물어봤어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 이 두 개를 이렇게 가로쳐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인데 근, 판, 운, 숙, 위. 그죠? 이제 요 정도. 근, 판, 운, 숙, 위로서 여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이면 그 부분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이 운수시설 중에 이런 버스, 철도, 공항 이런 데 있죠. 그죠? 뭐 항만까지. 맞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또 모든 층에 설치하래요. 모든 층. 그리고 지하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 근데 아직 여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1,0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0 정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왔던 건 일단 여기. 그리고 지하상가 잘 보시고, 지하상가. 터널은 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연송. 연송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거 말고 거기 가보면 뒤에 터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요 정도 동그라미. 터널 길이 몇 메타? 1,000m. 터널 길이 1,000m. 자, 연살. 연살 같은 경우도 쭉 보셨을 때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런 거, 요런 바닥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비콘도 마찬가지. 비콘도 요 정도. 제가 밑줄은 쳐놨지만 요 정도. 터널 500m. 무통. 자, 무통에 가보면 얘가 나오죠.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요거 동그라미. 그리고 터널 동그라미.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데 거기 16층 이상의 모든 부분의 모든 층에는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 뭐를 설치한다? 여기 나오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을 저희가 체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게 SP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앞쪽에 가보면 자탐에도 있었고 재현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 무통까지. 그래서 이 4개가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일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메달 4개. 예전에 이걸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터널. 터널은 우리가 1,0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죠. 자, 1,000짜리는 아까 나왔던 연송. 그리고 자탐. 옥내가 터널 길이 몇 메타일 때? 1,000m일 때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1,000m인 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떼셔서 보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3개예요. 그리고 몇 메타짜리? 500m짜리 있었죠. 이 500m짜리는 대부분 비상자가 들어가요. 뭐 비상경보 설비. 그죠? 그리고 뒤에 갔을 때 아까 비상 컨센트 있었죠. 비상 컨센트. 그래서 비상 컨센트, 비상 조명 등 이런 애들. 그리고 얘. 누구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외우세요. 여기를. 아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왜냐하면 밀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두 문제 나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근데 보통 기출문제 붙은 거 위주로 조금 잘 보시고,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확률상으로 요즘은 좀 잘 나오거든요. 예전엔 그냥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저 강의한 지가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옛날에는 이거 그냥 안 봐도 돼, 잘 안 나와 그랬는데 요즘은 문항수가 5개가 더 늘고 예전보다 경채하시는 분들은 훨씬 늘었죠. 문항수가 그러니까 2배가 늘었기 때문에 경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특히 경채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공경채가 법규는 문제가 틀리다 보니까 25개는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15개가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별표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2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이에요. 자,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관계인에게 이렇게 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 3번 3항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도 다 포함이래요. 차단하지 말래요. 폐쇄 차단 절대 하지 말래. 소방시설의 기능과 지장을 줄 수 있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점검 정비를 위해서 잠깐 하는 건 괜찮대요. 잠깐. 그래서 이때는 차단은 할 수 있다. 점검 정비를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내가 만일 그냥 행위만 해도 5년에 5천이고, 만일 이 폐쇄 차단을 하다가 사람이 뭐를 입었대? 상해를 입었대. 그럼 얼마래? 7년에 7천. 사망을 했대. 10년에 1억. 이런 식으로 벌금이 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중이 되는 거죠. 가중이. 자, 그리고 청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 정비를 위해 폐쇄 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가능하다 그랬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 요령 지침을 마련해서 고시를 해라. 청본서는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으래요. 그죠? 청장은 지침 마련, 이 시스템 구축 마련은 청본서.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6항 이런 거 읽어보세요.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6항에 가보면 청장, 본부장, 서장은 작동 정보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읽어보세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의 대상은 화재 예방법에 의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읽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가보면 썸머리가 이렇게 있다. 조금 제가 최대한 줄여놔가지고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마무리할 땐 이걸로 그냥 살짝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보면 간이 SP 쪽 가봅시다. 간이 SP. 요게 600이거든요. 근데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요거 하나 고쳐드릴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68페이지. 68페이지.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 있죠. 그게 600이에요. 600. 제가 잘못 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600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고, 페이지 71페이지. 71페이지 갔을 때, 71페이지 갔을 때 요것도 지하 상가로 보시면 됩니다. 상가.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썸머리표로 보셔도 되지만, 저는 썸머리표도 좋은데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썸머리표로 그냥 마무리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처음에 그냥 썸머리 정도 보셔도 됩니다. 썸머리 정도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직강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대구학원에서 상담을 진행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근데 애들이 신청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안 하지? 그죠? 잘 안 할 것 같지 않나요? 나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나하고 1대1 하면.
아닌가요? 뭐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거기 법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학이나 행정법은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데 이제 그건 이틀에 걸쳐요. 4시간 4시간씩 넷넷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소방법은 제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에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가 봐. 그래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법이 양이 너무 많다고 복습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일단은 그 주에 했던 거 있죠.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따라가시는 게 좋다. 앞에 있는 거 틀림없이 날아갈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또 보면 되니까 어차피 계속 제가 반복시켜 드려요. 법규를 뭐 빠른 회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나중에 문풀책이 나오면 거기 이제 가로치기 노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약 자료도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날아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양이 많다. 많은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일단은 네 페이스 그대로 가져가라. 괜찮다. 괜찮다. 당연히 까먹는 게 당연한 거다. 까먹는 게 당연한 거다. 나도 책을 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구석구석 숨어 있는 건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왜 소방관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은 어려우시면 제가 얘기했죠.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처음에는 그거부터 외우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거니까 그거 위주로 좀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워낙 법규에 대해서 양이 많다, 힘들다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은 별로 없거든. 왜냐면 거기 뭐 대구는 제가 학을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학원 가면은 학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만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따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법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단순하게 그냥 너네들이 야 암기해라고 했을 때 그걸 암기를 해야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근차근 조금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좀 넣으라고 하는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요거 2권 끝나기 전에 요약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드릴 테니까 1권에 대한 요약 자료는 제가 드렸고 그죠? 2권에 대한 것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보자고요. 자, 13조. 이건 이름이 특례네. 그러니까 이 특례가 양이 또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챕터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양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소방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뭐 앞에 나왔던 건축허가 등의 동의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죠? 자, 특례는 뭐냐? 이건 특별하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법을. 그럼 지금 여기 가보면 자, 읽어볼게요. 본부장이나 서장은 대통령령 법입니다. 또는 기준, 설치 기준이죠. 이게 변경이 됐대요. 근데 어떻게 변경됐냐면 보통 얘가 변경이 되면 이게 되거든요. 법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좀 약화됐던 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왜? 불이 날 우려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강화가 되면 우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던 기존의 소방시설을 변경전을 그냥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건물이 뭐 예를 들어 04년 건물이다. 근데 여기 현재 25년인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 21년이 지난 거지. 그럼 법이 여러 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건물이 원래 얘가 없어도 됐었는데 얘가 있어야 되는 건물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물을 다 닫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꼭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라.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경탐속피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소화기죠. 소화기. 뭐 예전에는 우리가 법에 소화기를 우리 건물에 한 10개만 놓으라 그랬대 원래. 근데 법이 좀 강화가 된 거예요.
법이 좀 강화가 돼서 10개를 놨었는데 이거를 20개 놓으래 20개. 그럼 내가 10개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를 더 사서 10개를 더 사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는 강화된 법으로 내가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죠,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근데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안 돼 있던 걸 내가 설치를 하려면 일단 건물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배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펌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나 봐,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애들, 요 소관자, 그리고 비경, 그리고 이 자탐은 이게 전기가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배관공사 안쪽에 물을 넣고 이런 거보다는 전기는 그나마 조금 간단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셨죠? 그래서 자탐도 가능하고 속보는 그냥 속보기 옆에 하나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피난구조 설비는 우리가 피난기구, 유도등 이런 애들은 그냥 사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야. 쉽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적용시키기가.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소경 탐속비. 그리고 2호 다음 강목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한기로 정하는 것. 그래서 요 시설에 들어가는 애들하고 요 시설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은 꼭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시켜줘라 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러면 거기 가보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죠. 공동구나 지하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나. 봐봐. 전력용 통신사업용 지하구예요. 전력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소방시설을 다 강화된 법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 공동구나 지하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소방시설을 다 무슨 법으로? 강화된 법으로. 그래서 소자, 탐, 통, 유, 방.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세부적인 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소화기.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 주상캐가 분고, 자탐, 통감, 유도 등 연소 방지. 소자, 탐통, 유방. 소자, 탐통, 유방. 소자, 탐통, 유방. 지하구랑 그리고 공동구에 들어가는 소방시설 중에 얘네들은 꼭 강화된 시설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 탐, 단. 간, 탐, 단. 간스, 자탐, 단독. 요게 이전에 3개이기 때문에 되게 잘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 간, 탐, 속. 얘는 의료. 얘는 어디? 노유자. 그래서 각각 여기에 설치하는 이런 애들은 꼭 뭐를 해줘라?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줘라.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강화된 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기본적인 법을 따라가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19년도, 18년도에 나오고 최근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2항에 가보면 요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유사소방시설의 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법도 꼭 읽어보셔야 돼. 법. 요 법 내용 있잖아요. 요거 긴 법. 이게 왜냐하면 올해 이 법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이 자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2항 법도 중요하다고요. 본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게 있으면 SP, 물분부 등 비경, 비방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본서가 정하는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애들 면제가 가능한 기준이 거기 가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럼 거기 면제 기준에 갔을 때 우리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걸 면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설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자동 소화 장치를 면제를 받고 싶대. 주상 캐가 분고를 면제받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얘를 설치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분무 등으로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자, 근데 주방에 설치하는 건 면제 안 시켜주겠대. 아셨죠? 그러니까 물분무 등으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짝지어서 보시면 된다고. 자동은 물분무 등. 자, 옥내는 본서가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호미나 옥외. 뭐라고 여러분들? 호미나 옥외. 그래서 호스릴 미분무 또는 옥외. 그러니까 이 옥내는 본서가 여기는 옥내 소화전 설치하기가 좀 힘든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대신에 얘를 설치하십시오 라고 한대. 호스릴 미분무 또는 옥외. 근데 옥내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밑줄 안 쳐놨죠, 그죠? 스프링클러. 자, SP는 얘하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물분무 등. 아셨죠? 또는 자동 소화 장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물분무 등을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여기다 자동 소화 장치도 같이 써주셔도 되고. 전기 저장 시설은 따로 기준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간스 잘 나와요 여러분들. 간스. 간스는 스물미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만 치겠습니다. 스물미. 뭐로 면제가 가능하다고요? 스물미. 스물미. 근데 이 스물미가 이제 뒤에 가보면 스물미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걔가 이제 뭐냐면 연방. 어디요? 연방. 연방도 동일. 연소 방지 설비도 스물미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물분무 등을 제외하고 싶으면 얘로 면제가 됩니다. 스프링클러. 대신에 차고 주차장에서만.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면 면제가 된대요. 됐죠? 뭐 읽어보시고 목조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비경은 단경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적겠습니다. 단경 2개. 왜냐면 많이 안 나와요 이것도. 제가 밑줄은 쳐놨지만. 그리고 비경이나 단경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탐알 들어가 있습니다. 탐알. 자탐과 알림. 자탐을 면제하는데 자탐은 거의 면제가 안 되죠. 자, 오른쪽 읽어보세요. 알림 설비를 면제받고 싶으면 자탐을 설치하면 된대요. 자, 그리고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자탐이나 또는 비경으로 면제가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탐 또는 비상경보 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와 비슷하게 음향을 낼 수 있는 방송 설비를 부설해 놓으면 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밑줄 안 친 것들은 자속, 알림. 이거 알림이래. 알림.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기로 누전경보기는 아크나 지락, 누아지, 아크나 지락. 요 정도 보시고. 자, 비상조명 등은 보통 유도등으로 면제가 됩니다. 유도등. 근데 이 유도등이 피난구랑 통로 유도등 얘기합니다. 네, 상수도는 뭐 읽어보시고요. 재연 읽어보시고. 자, 연송. 동그라미만 칠게요. 송수구와 방수구가 있어야 되고 그 방수구가 옥내, SP, 간이 SP, 살수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옥외에 송수구가 있어야 되고 옥내에 방수구가 있어야 되는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간이 SP, 연결 살수 설비. 잘 안 나와요. 자, 살수 설비. 요거는 이제 송수구를 부설한 송수구 플러스 스간 물미. 이거는 가끔 제가 문제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간 물미. 자, 무통 읽어보시고. 자, 연방. 연방은 제가 아까 뭐라고요? 스물미라고. 스물미.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유사소방시설에 대한 무슨 기준이에요? 면제 기준입니다. 다음에 가보면 이제 증축 용도 변경 특례가 나와요. 네, 요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건물을 옆에 붙이는 증축, 또는 건물이 원래 있는데 내가 일부를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 그죠? 이랬을 때 내가 건물의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특례가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요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제가 뒤쪽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수용인원 기준 뭐 이런 것들 뒤에 이제 마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